네, 중고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교육장까지 지내면서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가 퇴임하고 군 의원에 당선돼서 2년 만에 의장이 된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의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CBS 시사 포커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군 의회 의장 장길선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 최장 열대 기록으로 매우 길고도 힘든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로의 말씀 올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은 곡식의 나달을 살찌우고 과실을 더욱 달콤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정성은의 땀방울이 큰 결실을 맺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넘치는 풍요 속에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인사에서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게 좀 풍기네요. 예.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원래 보낸 질문지와는 좀 달리 그 교육자로서 한 37년 예, 계셨죠? 37년 있었습니다. 예, 네, 교사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교육장도 하시고 장학관도 하시고 교육자로 지내실 때 나의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 신념은 뭐였습니까? 사실 37년간 교직에 몸을 담고 퇴임을 했을 때 과연 내가 교육했던 게 잘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과연 걸어왔던 교육의 방법이 옳은 길이었을까? 네, 쉽게 그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내고 보니까 이제서 예.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조금 먼저 교육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 떠나서 보니까 네.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좀 갖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네. 두 가지 축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인성이 곧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바른 인성 교육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그 우선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발달 단계에만은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예. 교육의 철학의 가장 중심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체육과잖아요. 체육 교사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을 담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 선생님 중에 무서운 선생님 많거든요.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질책하는 그런 선생이었고요. 호랑이 선생님이셨네. 또 옆에서 보면 아주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제가 첫 발령기가 완도 예정인데요. 네. 지금도 그 학생들 연락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았던 선생님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어릴 때 학교 선생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네네. 선생님 맨날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매년 네. 똑같은 네, 걸 하는 게 새로움이 너무 없죠. 예.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주위에 교수나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네. 교사를 한 분들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교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제의 정을 이어간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됐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은 안타까움이고 좀 사제가 학교 현장이 정의죠. 그러지 않아야 될 거라는 그런 소박한 또 소망도 가져봅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신 마음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2020년에 순천 중학교 신흥중학교 네, 교장 그렇습니다. 마치시고 네. 22년에 군의원이 되셨는데 이게 3년 남기고 명퇴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의 뜻을 두고 명퇴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명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어떤 교직 생활을 마무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좀 있었고요. 네. 특히 제 교육감사관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저를 이끌어 주셨던 뭐
실명을 거명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예. 장만철 교육감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그분의 정치 행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예. 명퇴를 하고 선거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또 안 됐죠. 예. 그냥 교육계도 이렇게 선거 끝나면 좀 후폭풍이 있군요. 예. 약간 그런 면이 예, 예.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약간 아픔 될 수 있었는데 네. 또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또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또 느낄 수 있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은 잘 모르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만채 교육감은 제가 총장 때부터 인터뷰 몇 번 하고 교육감 때도 그러셨습니까? 인터뷰했는데 네. 남들과 좀 다른 생각과 좀 미래적인 것을 미리 내다보는 안목이 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교육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2년 명예퇴직하고 2년 후에 군의원에 출마했단 네. 말이에요. 그때 출마했을 때 심정은 뭐였습니까? 뜻은? 예.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지향하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죠, 사실은. 네. 근데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저의 경험을 가지고 네. 구례 미래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죠, 사실은. 네. 또 주위에 또 선배님들께서 아직 젊으니까 또 정치에 도전해서 구례를 위해서 좀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선거에 돌입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예.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선거운동 치른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정치 뭐하러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좀 힘들었고 어려웠었지만은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네. 또 느껴지는 책임감도 훨씬 더 막중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국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무거운 책임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교사도 지냈고 구례 교육장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장으로서 구례를 봤을 때 하고 네, 의원이 딱 돼서 이제 2년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의장도 됐고 의원이 된 다음에 구례를 보니까 어떻게 다른 면이 보이던가요, 구례에?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의원이 된 후에. 교육장에 대해서 보는 구례는 어찌 보면은 교육이란 한 그 편협점 부분에서 교육에만 제가 논할 갖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이 돼서 보니까 두루 전반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떤가, 또 앞으로 구례 미래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야 갖고 발전해 가야 될 것인가, 또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가, 네. 등등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까지 되신 거겠죠. 뭐 만장일치로 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 2년의 의원으로서 의정을 보냈는데 좀 보람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거기 가장 큰 지역에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문척 우리가 이제 옛다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옛다리라 그러니까. 옛다리의 문척 전치와 다리. 철거 예.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다리가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다리였는데요. 그 문척 면민과 구례 국민들의 어떤 역사와 애환이 담긴 다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과 우리 외민들은 철거를 절대로 반대를 했었고 네. 또 이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철거를 해야 될 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고요. 네. 굉장히 그 갈등 속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심을 수용한 해법을 찾아내는 어떤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결정났어요? 일단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 위치에 다리를 보도교 형태의 다리를 개축을 하고 네. 그 다리 형태를 면민들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조형미를 갖춘 다리로 해서 뭔가 관광구례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관을 가지고 해법을 찾았었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계 용역 중이어서 조만간에 아마 착공이 이루어질 다리 문제가 많네요. 지금 광양에는 또 서시교
그것도 철거 지금- 논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다리하고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의장이 되자마자 또 서식의 문제 가지고 요즘 논란이 예. 많은데요. 예. 의원이 가야 될 길은 국민의 뜻을 항상 존중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식에는 어떤 상황에도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의원들의 뜻이고요. 네.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성과 중에 또 뭐 양수 발전소 네, 유치도 그렇습니다. 되게 말씀하셨고, 근데 뭐 이거 양수 발전소는 그때 군수 때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또 세 번째가 인구 청년실을 신설했다. 네, 이걸 네. 성과로 네. 주셨던데 이건 뭡니까? 의원이 되자마자 집행부에 건의했던 것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네.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인구 문제를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네,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안했었고요. 네. 다행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인구 청년실이 이렇게 신설됨으로써 아. 인구 정책에 있어서 뭔가 일관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네. 정책 방향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의원들이 네. 감시도 하는 거지만 이런 새로운 제안들도 네, 하는 것도 의원의 그렇습니다. 역할이거든요. 네, 네. 또 군에서 또 받아들여서 신설한 네, 것도 네, 그렇습니다. 성과이네요. 예. 네. 그럼 인구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네. 사실 구례가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만 4천? 2만 4천여 명 명 되죠. 네. 그래도 지난번 김수로 군수 와서 좀 인구 유입에 관해서 좀 희망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매년 인구 전입 인구 대비 전출 인구가 좀 많았었죠. 네. 근데 2023년 작년에는 다행히 네. 전출 인구에 비해서 전입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냐에 따라서 네. 인구 문제는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그럼 갖게 됐었죠. 2023년에 전입 인구가 는 네네. 거는 뭐가 계기가 돼서 늘었다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구례군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체류형 네. 농업 창업 프로그램 그 운영과 예, 체류형 농업 창업 프로그램. 예. 그리고 그 요즘 농산촌 유학생들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농산촌 유학생. 농산촌 유학생.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네. 학생들이 구례로 이렇게 유학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구례로 아. 유학을 와요? 예. 그 구례의 시골의 정서를 체험하는 것이 네. 학생들의 성장에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그럼 많겠다는 중고등학교 말을 초중 그래요? 예, 초중? 그래서 그럼 그 학생들 한 70여 명 정도 되고요. 예. 이제 부모와 같이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것 부모가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을 예. 도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시골이나 산골에 그 농촌의 생활은 어떤가 이렇게 전원 네, 풍경을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6개월 접근이- 또는 예. 이제 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유학 예정 기간인데요. 또 만족도 높으면 1년 있기도 하고 2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산촌 유학생들 가족으로 인한 그런 유입 인구도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만나 보셨어요? 네, 만나봤습니다. 만나면 되게 만족감이 높아요. 만족도 아주 높고요. 네.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선호한 것이 구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례가 일단은 자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뭔가 그 좋은 환경과 사람들의 품성이 네. 좀 순박하고 좀 착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적응하기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구례 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군수님도 오셔갖고 구례 사람 착하다고 계속 네, 얘기하시는데. 예. 그래 예전부터 구례가 3대 산미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답다 하는데요. 뭡니까? 세 가지. 이제 지리산이 크지 예, 않습니까? 지리산, 예. 또 섬진강이 우리나라 5대 강주 섬진강,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지 형태의 그 틀이 넓다 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3대. 3대 산미는 예. 자연이 아름답다. 예. 그다음에 소출이 넉넉하다.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이 되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3대 산미의 고장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외부에서 오신 유학생 가족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섬진강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그 주요 공적 사항 보면서 느낀 게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네, 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섬진강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같이 그렇습니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영산강이 위주고 섬진강은 사실 잘 홀대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섬진강 환경청 신설 건의는 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경과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우리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사실 섬진강이 우리나라 5대 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2020년에 구례에 그 커다란 아픔을 남겼던 네. 홍수 문제는 네. 수계 관리의 잘못으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네. 지금 섬진강 상류 지역에 있는 주암댐과 섬진강 댐이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다른 지역의 분들이 받고 그 맞습니다. 피해는 그- 온전하게 고스란히 지금 그 지역 하류 쪽에 분들이 있는 받죠. 예, 구례나 인근의 곡성, 하동 이런 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효율적인 수계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섬진강 유역 관리청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의 기후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건데 네. 거기에 전담하는 부서가 섬진강만 전담하는 부서가 분명히 신설돼야지 네. 그걸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건 사실은 근데 이제 중앙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도지사도 좀 힘을 써야 되는 네, 거고 네. 그쪽의 반응들은 지금 국회의원님 우리 권양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요. 예.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네. 동북권에서 네. 좀 같이 뜻을 모아서 한번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해수 바닷물이 지금 민물을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해 하동 쪽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한 수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좀 필요하고 네. 꼭 섬진강 환경유역청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언론에서 좀 지켜보고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힘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쓰도록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그래서 구례가 유명한 게 산수유잖아요. 네. 그래서 산수유 색깔 비슷한 옷도 제가 입고 나온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구례 관광에 대해서는 저기 지금 현 군의 정책하고 네.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의장님은 우리 구례 관광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 컨텐츠 개발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 네. 예, 예. 자연을 배제하고 구례를 생각을 해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아까 삼미에도 자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 없는 그런 개발이 아닌 자연을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관광 컨텐츠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례군이 지리산 정원 군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김순호 군수가 지리산 정원을 엄청 자랑하고 네, 가셨거든요. 네, 네. 뭐 방향 옳다고 보시는 거군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규모가 1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게 숲속 가옥이랄지 뭐 짚라인이랄지 모노레일 뭐 이런 설치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일부 방문객들 유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방향은 네. 거기다 어떤 특별한 시설한 것이 할 것이 아니라 네. 정원으로서의 그 어떤 힐링. 예, 힐링할 그렇습니다. 수 예. 있는. 예, 예. 정원으로서 뚜렷한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다면 조성.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네. 맨발 걷기 길이랄지 예, 예. 뭐 산림 체험 욕장이랄지 예, 예. 그다음에 산림 어떤 생태 체험관이랄지 네. 이렇게 조금 그 자체에 있는 수목을 이용한 네.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건 김순호 군수한테는 안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템은 맞다고 봐요. 다른 데서 즐길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데는 많아. 네. 우리가 개발된 곳이 많은데 네, 숲이나 이런 네, 자연에서 힐링하고 치유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을 개발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은 도로가 개설이 돼서 나름은 편의성이 좀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안내하는 표지판이랄지 또 홍보적인 면에서 약간 제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안내 편안하게 홍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에 대한 네. 안내 네. 또 SNS 통하든지 뭐 미디어를 통하든지 적극적인 홍보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의장하시면서 계속 네,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예, 그렇게 질타하고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네. 예. 그리고 그 지난번 군수 인터뷰 때 군수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구례가 빵 순례로 그렇습니다. 유명하다며 젊은이들 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외지에서 일부러 그 빵을 사기 위해서 네, 많이 그렇게 오신다면서요? 여행 예.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예. 그 설명하도 예, 말씀드렸죠. 설명하죠. 모골빵집 아주 유명한 예. 핫플레이스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다면서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진심을 다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무래도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골빵집의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청년 기업가를 양성할 수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네.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밀이라는 또 그 독특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조금 우리 더 밀이 있는 거죠. 구례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밀 산업과 연결시키면 더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얘기했어요. 청년 창업을 그렇습니다. 유도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뭐 간담회도 네. 여섰다면서 의회 네.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좀 어때요? 그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청년 창업. 청년들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할 것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즐길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네.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요즘 백화점식 그런 어떤 지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뭐 지역의 특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 네.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또한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네. 실패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더 큰 역량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네. 지속적 지원이 좀 필요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력을 많이 동반하는 네. 그런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조금 더 집행부처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앞으로 수시로 좀 열어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청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뭔가를 좀 헤아리고 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이걸 안 물어봤어요. 후반기 의장 되시면서 후반기 의장 때 나는 이거 하나는 꼭 하겠다.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한 1분 안에. 저는 예. 여러 가지 사회 단체나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서 네.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네. 헤아려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정례적인 간담회를 앞으로 계속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하고 국민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마치죠. 오늘 CBS 시사 포커스에 이렇게 출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CBS가 우리 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구례 국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잘 이겨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모든 걸 잘 현명하게 이겨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례 군의회 장길선 의장과 함께